고령을 비롯한 7개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가야 문명이 세계사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 퀴어 축제 충돌 이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지 2달이 넘었지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깜깜무소식입니다.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쌀과 기능성 성분을 증대시키는 열가공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대구 아파트 전세 가격이 1년 9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평년 기온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늦은 오후까지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오늘은 큰 비 소식은 없지만요. 늦은 오후까지 경북 동부에는 5에서 60mm, 대구와 경북 서부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집중되는 곳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대기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 모레 아침에도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 평년 수준을 웃도는 가운데 자외선 지수도 보통에서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31도 안팎까지 올라 조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평년을 웃도는 기온은 모레부터 차차 내려가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고분 유적 7곳을 묶은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됐습니다.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어젯밤 9시 사우디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가야 고분군 등재 확정 소식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Are there any comments? I see none, and therefore I declare draft decision 45.8b.12 adopted. 우리나라 시각으로 어젯밤 9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45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위원회는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독특한 체계를 유지해온 가야 문명이 세계사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가야 고분군은 1에서 6세기 중엽에 걸쳐 경북 고령을 비롯해 경남 김해, 함안, 창녕, 고성, 합천, 전북 남원에 존재했던 고분군 7곳을 하나로 묶는 연속 문화유산입니다. 이번 등재 결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6번째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경북에서는 6번째입니다. 위원회는 가야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유산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우리나라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참석한 우리나라 대표단은 위원회의 결정에 환영한다며 유산을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I would like to offer my sincere thanks to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for recognizing its value as an important evidence of the diversity with ancient East Asian civilization. 대표단으로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번 가야 고분군 등재 결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라 유교 가야 3대 문화와 관련된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 경북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야 문화 등재가 아주 기쁜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남철 고령 군수도 세계유산 등재는 대가야 문화와 유산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보존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계유산 등재와 연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가의 문화와 역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큰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세계유산 등재에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과 우령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등재에 따라
내년에는 경북도 가야문화 신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가야문화와 관련된 맞춤형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 그리고 퀴어 축제 충돌 이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홍 시장이 고발당한 지는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시민단체는 검경의 수사 의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 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튜브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 지난 2월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구시 유튜브 채널로 홍 시장 개인 이미지와 업적을 홍보하고 있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고발인을 참고인 조사한 게 지난 3월, 대구시 뉴미디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게 6월입니다. 그리고 다시 3개월이 지났지만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과 유튜브 채널 담당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퀴어 축제 당시 주최 측과 시 공무원, 경찰이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홍 시장과 경제부시장을 고발한 사건은 대구지법 공공수사부에 배당만 됐을 뿐입니다. 지난 7월 고발장이 접수되고 2달이 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 수사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 임기가 1년 2개월 지나고 있고 임기 내에 결과를 볼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수사 지연으로 재판 결과가 임기 만료 이후로 나온다면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했고 검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주시가 최근 종합장사시설의 부지를 이산면 운문 1, 2로 확정했습니다. 기존 구현동의 화장시설은 1970년대 건립돼 늘어나는 화장 장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민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했다는 영주시 입장과는 달리 주민들은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도훈 기자입니다. 1972년 영주시 고현동 일대에 조성된 영주시립화장장. 낡고 협소한 데다 장례 문화가 매장이 아닌 화장으로 바뀌면서 화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영주시가 파악한 지역의 사망자 대비 화장률은 2005년 25.6%에서 지난해 68.9%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현 고현동 화장장을 확장하려다 주민들 반대에 부딪힌 영주시는 지난해 11월 종합추모시설 조성 후보지 공개 모집에 나서 단독 신청한 이산면 운문 1, 2를 사업지로 확정했습니다. 운문 1, 2에는 2026년까지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화장로 4기, 2만여 개의 봉안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사업지 주변 마을에는 기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운문 1, 2에는 30억 원, 그 밖에 장사시설 인접마을에는 행정리별로 10억 원씩 모두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 인식 개선을 위하여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수시로 사업 설명을 하여 왔고 이산, 평은, 문수 등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세종, 은하수공원 등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으며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마을 이장이 공모에 응할 당시 주민 동의서를 받아갔지만 당시 사업 부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선산이 거기 있고 우리 아버지 묘뿐만 아니라 윗대 어른들이 거기 최소한 30기 이상이 지금 계시는데 그걸 알았다면 정신이 똑바로 된 자식이라면 거기 찬성해 동의해 주겠냐고. 모친 있는데도 가지고 설명도 오케이 안 하고 이장은 이래 가지고 하니까 글도 못 쓰고 하니까 아니 그럼 알아서 적으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했나 이렇게 모친도 잘 모르더라 내용을. 주민들은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해 장사시설 건설에 대한 찬반을 전자투표로 다시 묻자는 입장입니다. 운문 1, 2나 신천 1이 저희 동네나 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시민으로서 알 권리가 있는 거고. 영주시는 2번에 걸친 주민 동의 조사에서 69.3%, 70.9%로 주민 수용성이 높았다며 난감해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민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당뇨는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쌀과 이 기능성 성분을 증대시키는 열 가공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가을 햇살 아래 이삭이 잘 여물었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저항 전분이 들어있는 국산 신품종 도담쌀입니다. 이 도담쌀로 선식을 만들어 비만 환자에게 먹였더니 인슐린 저항성 지표가 38%나 감소했습니다. 체지방 분해를 돕고 혈당을 올리는 인슐린 분비를 낮추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저항 전분이 많은 도담쌀을 먹은 군에서 훨씬 더 당대사도 좋아지고 당대사의 어떤 키 롤을 가지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도담쌀을 벼 상태에서 스팀 처리한 뒤 200도 이상 고온에서 볶으면 기능성 성분인 저항 전분 함량이 높아지고 입자 크기는 작아져 목 넘김과 식감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공 기술까지 개발되면서 쌀과자나 선식 같은 식품 활용은 물론 메디푸드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냥 밥쌀용 쌀보다 기능성이 있는 이렇게 다이어트나 당뇨기라 특성화된 쌀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훨씬 더 인기를 갖고 더 증가할 것 같고요. 우리 쌀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또 수입산 저항전분 원료를 우리 국산 쌀로 대체하는 데 큰 의미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쌀에 건강을 입힌 기능성 쌀이 쌀 소비 촉진과 함께 새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정당들이 내년 총선 여론의 바로미터인 명절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층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광주 MBC 주현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높은 정치 민감도와 파급력을 가진 호남 민심은 특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 흐름의 가늠자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호남 민심은 예전과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여야 모두의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 역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광주 전라 지역민들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대를 기록하던 무당층 비율이 올 들어 최고 30%를 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다기보다는 지지 정당에서 이탈한 중도층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내년 총선 승리의 관건은 이 중도층을 다시 흡수할 방도가 있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 세대 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응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이념 공세를 계속 강화할 것이고 지역 정가의 여야 모두 다가오는 명절 밥상머리 대화의 주인공이 되고자 존재감 키우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통 텃밭 지분을 잃지는 않을까 더불어민주당 행보가 가장 분주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단식에 동조하거나 일본 핵오염수 방류규탄, 총선 공약개발단 발대식 등 이탈 지지층을 재집결하는 데 애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당이 이긴다 이렇게 보질 않아요. 스스로 잘해야만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다. 여기에 역점을 두고 민생을 챙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총선용 조직 재편을 마친 국민의힘은 지역 현안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면서 보수 진영 집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정률성의 실체가 뭔지 실체 알기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객관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군소 정당들도 존재감 드러내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기반으로 한 원내 국회의원을 둔 정의당도 지역 주요 거점에서의 유권자와의 접점 늘리기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광주에서 전국 정책 당대회를 열고 대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알리며 일찌감치 내년 총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광주 민심은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웃음짓게 하는 정치,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치를 민심의 변곡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 추석에 이은 최대 6일간의 연휴. 총선 승리를 위한 각 정당들의 삿바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남적 납북 어부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많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있는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서 피해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수 MBC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반공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곧바로 무죄 선고를 받은 신평옥 씨. 검찰이 불복하지 않아 여수 납북귀환어부 신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저희 선원들도 저와 같이 빨리 무죄를 좀 선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으로 탈출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 구성원과의 회합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당연하다라며 형법 이론서에도 수록됐던 신 씨의 대법 판례. 북한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는 이번 무죄 판결로 판례가 파기되면서 형법 이론서들도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에서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이 판례도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여수 탁성호 선원의 무죄 구형 등 전남 납북어부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남도의회도 지원 조례를 활용한 기념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특별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하지만 무죄 판결 이후 이들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선 또 다른 소송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보상금 외에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일일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해안 지역의 경우 무죄 판결 20달이 지나도록 민사소송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하는 등 피해 보상에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납북 귀환어부의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을 돕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 그 과정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때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우려가 많이 듭니다. 진실화해위원회 납북어부 직권조사 대상 982명 중 재심을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단 15%.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을 독려하고 진정으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대구 아파트 전세 가격이 1년 9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11일 기준 대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01% 상승했습니다. 2021년 12월 셋째 주에 0.03% 내리며 하락세로 접어든 뒤 90주 만에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상승한 겁니다. 달서구의 전세 가격이 0.15%로 가장 많이 올랐고 달성군이 0.08% 상승으로 그 뒤를 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내렸습니다. 달서구와 달성군의 전세 가격이 대구 평균 전세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구 지역 부동산 업계는 최근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가격도 상승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와 경북의 무역 수지가 25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와 경북 수출은 48억 7천만 달러, 수입은 22억 9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25억 7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오늘은 큰 비 소식은 없지만요. 늦은 오후까지 경북 동부에는 5에서 60mm, 대구와 경북 서부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집중되는 곳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대기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 모레 아침에도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 평년 수준을 웃도는 가운데 자외선 지수도 보통에서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31도 안팎까지 올라 조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하늘빛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한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22도, 청도는 21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31도, 청도는 30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낮에는 안동 30도, 의성은 30도로 갖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기온은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은 29도 전망되고요. 동해상은 물결이 높고 바람이 강해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년을 웃도는 기온은 모레부터 차차 내려가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도 비 소식이 한 차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